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핫플랩 이슈다이브에서는 2025년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더 내리지 못할까?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산 가격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물가는 잡힌 것 같고 경기는 약하니 금리를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현금의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딜레마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목표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성장은 힘이 없고 부동산과 환율, 그리고 끈적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기도 무서운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변수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구간을 이해해야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도 방향이 잡힙니다. 먼저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1%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중기 물가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목표 달성이라는 표현이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물가 전망을 모두 2.1%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3%대, 4%대 고물가를 경험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숨을 고를 만한 구간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연간 평균 숫자 한 줄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더 입체적인 지표입니다. 연간 평균이라는 숫자는 12개월의 데이터를 한 번에 섞어낸 결과일 뿐이고 그 안에서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지 않으면 중요한 뉘앙스를 놓치기 쉽습니다. 2025년 월별 물가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2%대 초반에서 출발해 5월에는 한 차례 1%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만 놓고 보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올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10월과 11월 헤드라인 물가는 2.4%까지 올라섰고 12월에도 2.3% 수준에서 마감하면서 넉 달 연속으로 2% 목표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 구간으로 내려온 뒤 그 자리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2% 안팎의 박스권에서 계속 출렁이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구간은 매우 애매합니다. 너무 높아서 긴축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낮아서 마음 놓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3%대로 다시 튈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물가를 끌어올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입니다. 하반기 들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외식과 숙박, 여가 등 서비스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공급 구조를 감안하면 이런 식의 식품 가격 상승은 일회성 이벤트라기보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 약세입니다. 2025년 내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여러 차례 오르내렸고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2026년 인플레이션이 2%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서 환율은 곧 물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물가를 눌러온 힘도 분명합니다. 바로 경기입니다.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하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로 거론되는 2%대 중반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강하게 살아나지 못했고 특히 내수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 부담 속에서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존재하지만 수요가 약해 과열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물가는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위로는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 원화 약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부진한 성장과 신중해진 소비가 물가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민감한 균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물가는 연간 평균 2.1%라는 숫자만 보면 안정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반기에는 내려갔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올라온 2% 근처에서 출렁이는 상태입니다. 겉은 고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기준금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는 통장에 찍히는 예금이자 그 자체라기보다 시중은행들이 예금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공통기준 레벨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이 내려가면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도 대체로 함께 내려가고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은
약 1년여에 걸쳐 누적으로 1%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2025년 5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멈춰 있습니다. 경기가 약하다면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중앙은행은 그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세 가지 강력한 제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입니다. 목표 근처이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 인하는 부담이 됩니다. 둘째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율입니다. 이미 높은 원달러 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 입장에서는 굳이 낮은 이자를 감수하면서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유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 같은 다른 통화를 사서 빠져나가려 하고 그 결과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먼저 반응하고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동시에 원화가 약해지고 그 결과 수입 물가가 올라 다시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기준금리 2.5%에서 멈춰 있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내리면 물가, 부동산, 환율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과 주요 기관들은 2026년에도 저성장과 목표 근처의 물가 조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리스크는 끈적한 물가와 약한 원화입니다. 금리 전망 역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2026년 초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이후에는 긴 동결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저금리 시대로의 복귀는 당분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돈이 넘쳐 흘러 모든 자산이 같이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제한적인 완화 환경 속에서 실적과 경쟁력이 증명된 자산만 선택적으로 살아남는 장세에 가깝습니다. 금리 인하만 믿고 레버리지를 키우기보다는 원화, 약세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자산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좁은 산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속도를 내고 싶지만 한쪽에는 물가라는 벽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동산이라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차가 너무 빨리 달리면, 즉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바람까지 함께 붑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차에서 내려서 다른 차로 갈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신호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나가면 그 차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더 쏠리듯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환율이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이라는 바람이 강해지면 기름값과 식료품값 같은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의 벽에 부딪힐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운전자인 한국은행은 엑셀도 브레이크도 강하게 밟지 못한 채 아주 미묘한 속도로 차를 몰고 있는 겁니다. 그 속도가 바로 지금의 기준금리 2.5%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5년 한국의 물가와 금리 그리고 2026년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거시경제와 현실 시장을 연결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다이브였습니다. 핫플레